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532명이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지금 상황도 여전히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확진자 수는 좀 줄어 보이지만은 이제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거의 한 28,000건 정도나 적은 18,700여 건의 검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지고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양성률이라든지 또 감염 경로 불분명 또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 수목금토 되면은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 같고 지금 일상생활 곳곳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서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은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지표상으로나 상태가 나쁜 방향으로 계속 이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주 수목금토에 몇 명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번에 730여 명 나온 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번 주 수목금토에 거의 아마 한 70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표들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또 눈에 띄게 체크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방역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둘 다 이제 비관적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네. 또 한쪽에서는 비슷하긴 합니다만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게 거리두기 격상을 해봤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양쪽이 포인트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거리두기 단계라도 격상을 해서 시민들에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오목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서 시민들이 동참해서 이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호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이제 전자라면 후자는 시민들이 그럴 만한 역량이 이제 이미 소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시키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효과는 도모할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당장의 방역 상황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뾰족하게 없어서 지금 굉장히 걱정입니다. 사실 우려스러운 게 지난 주말에 한강공원이 봄나들이객들로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또 공항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노점상도 빽빽하게 들어섰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역 대책을 세워서 거리두기를 격상해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간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제때 격상해서 이 방역 상황을 통제를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은 시민들이 알아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시민들이 알아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이면 거기에 뒤따라서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식으로 방역 조치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방금 언급하셨듯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넘는 유행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지친 탓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방역에 시민들이 좀 불신을 표하는 모습의 결과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지금 시민들의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여서 이제 방역을 좀 억누를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좀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서 시그널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걸 올려도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지? 이제 명백한 거는 이겁니다. 거리 단계를 높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강화를 하면은 다소 확진자 발생 양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거리 단계를 상향한 거하고 지금 거리 단계를 상향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거리 단계를 상향하면 소위 말해서 약발이 먹히는데 예. 지금은 상향 단계를 조정을 하더라도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고민이나 경제 주체의 고민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올려도 확진자를 떨어뜨리기는커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올려도 실익이 없다.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너무 긴 기간을 왔기 때문에 방역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방역만 생각한다고 해도 효과를 그만큼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방역 당국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국민 개개인들께서 확실한 경각심을 갖고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족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족은 어떤 경우에라도 개별 모임을 안 하거든요. 일체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배달해서 먹고 일체 어떤 개별 개인 미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학교 주변의 상권을 가보면은 소위 말해서 식당 같은데 아주 미어 터지거든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조정을 높인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과를 거둘까? 그러니까 방역당국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상황은 나쁘기 때문에 국민 개개 한 분 한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써질 수도 없지만 쓴다고 해서도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전 그런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해외여행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는 물론이고 방역당국도 비상에 나섰는데요. 자, 제주도 코로나 방역대응 추진단의 정인보 방역총괄과장님을 연결을 해서 그쪽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방역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봄철 상춘객들이 제주도로 몰리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세가 꺾이지 않아 일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가 622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또한 타 지역 접촉 확진자와 외국인 일용 근로자 확진 등으로 오늘 현재 1.3명으로 지난달 평균 1.8명에 비해 약간 감소했으나 자칫 방심한다면 언제든지 4차 유행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유행에 대비하여 집중 점검 기간 이제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였습니다. 설정하여 시설별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 집중 홍보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 여행객이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여행객이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예, 19일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15만 4,578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글 연휴 시기 36,708명과 추석과 개천절, 주말이 이어진 9일간이 황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하루 평균 입도객 31,250명보다 많습니다. 평소 대비 한 5배 정도가 더 많은 거군요. 네네. 예. 최근에 제주도 여행객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주도에서는 현재 어떤 방역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에 따라 제주도는 1.5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방역 수칙 긴장도가 이완돼 감염 확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 중점 시설, 일반 시설 및 기타 관리시설 34곳을 중심으로 위반 획의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 안심 코드는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정보에 대한 절차와 시간이 전략되고 N차 감염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주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안심장치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제주 안심코드 인증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병의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안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주소를 방문해서 무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권고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후 확진이 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나 벌금 부과인 경우는 2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단 정인보 방역총괄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된 백신 상황 몇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늘부터 돌봄 종사자와 항공승무원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돌봄 교사의 경우에는 백신 동의율이 감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게 낙관하기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벌써부터 언론에서 뭐 항공승무원이라던가 혹은 앞으로 이 잔여 물량에 대해서 접종이 미리 당겨가지고 예정되어 있는 경찰들의 접종 동의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보도들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수 언론들의 그런 접종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은 자신들의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방역 정책을 이 정부의 백신 정책이나 방역 정책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백신을 접종해야 될 분들이 접종 동의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있는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과는 이제 무관하게 실제로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언론을 통해서 널리 보도가 되면서 접종 동의율이 실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한 70% 정도가 여태까지는 마지노선이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보다도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주도 인터뷰 전에 이제 우리들이 지금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1년 만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나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네. 예전에는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도 시민들이 알아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였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이제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이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빠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대량 접종을 하는 백신 접종만이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 옵션을 지금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기 때문에 백신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확보한 백신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보급할 수 있을지,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지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상반기 중에 1,2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랄까요? 일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답답한 건데요.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이제 총리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 수장이었던 정세균 총리가 사의를 표하고 물러나면서 임시로 지금 총리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과 관련된 디테일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그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 외에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두 사람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될 텐데요. 이 두 분에게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스트라제네카와는 1,000만 명분 그러니까 2천만여 분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협상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 쌓여있는 물량 중에서 우리 물량 그러니까 2천만여 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먼저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상반기 중에 계획한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걸 확보해서 우리가 약속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약속한 물량에 2천만여 분을 확보를 했다. 손에 쥐고 있다라는 걸 시민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시민들을 믿고 뚝심 있게 접종을 밀어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분명히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론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 기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접종 동의율이 70% 정도밖에 안 되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정부의 접종 계획에 뭔가 잡음이 생기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반론을 하시거나 혹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냐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월에 접종할 사람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 접종 동의율이 70%라면 30% 물량이 남잖아요. 그 30% 물량은 예비 신청자를 받으라는 겁니다. 맞고 싶은 사람 맞고 먼저 싶은 맞게끔. 사람들 먼저 신청을 받으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30% 물량은 그 맞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비 명단에 있는 맞고 싶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대우 교수님이나 아니면 저나 최지은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고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접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혈전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예. 여태까지 혈소판이 감소하는 특이한 혈전 부작용,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문제가 되는 혈전 부작용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설사 그런 혈전 예.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작용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먼저 접종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접종을 하겠다라고 손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보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이 무서워서 시민들이 접종 안 한다 같은 기사를 써낼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지금 접종하고 싶어가지고 예비 명단에다가 순번을 올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막 사이트가 마비될 게 뻔한데 분명히. 근데 왜 그런 뉴스들을 어떻게 써내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뒤지고 있는 이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예. 좀 이렇게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애초에 11월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 집단 면역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저는 지금 상황도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만일에 물량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거는 저는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관련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홍남기 직무대행은 예전에 그런 부총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이니까 중대본의 수장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총책임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홍남기 직무대행께서 1,200만 명을 접종하는 것이 상반기의 목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하나는 산수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산수. 예.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게 2월 26일인데요. 지금까지 약 55일이 흘렀는데 몇 명이 접종을 했냐면은 151만 2,503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55일에 걸쳐서 151만여 명이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 상반기라고 하면은 며칠 남았느냐 하면은 길게 보더라도 70일 남았습니다. 70일. 70일 남았는데 몇 명에게 접종을 해야 되냐 하면은 1,050만 명에게 접종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5일 동안에 151만 명이 접종을 했는데
70일 동안에 1,050만 명을 접종을 해야 지금 수장께서 얘기하는 대로 1,200만 명이 접종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산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어떻게 백신을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든지 확보한 백신을 하루에 몇 명에게 맞추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맞추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상반기 중에 1,200만 명을 접종하겠다? 1,200만 명을 왜 접종해요? 5천만 명에게 접종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 국민에게 확실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답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임팩트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 우리 손에 쥐겠다. 네, 왜냐하면은 약속도 한 물량이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 안동 공장에서 지금 생산 중이고 창고에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력 발휘해가지고 2천만 회분 손에 쥐겠다. 그리고 그 손에 쥐는 시점은 5월 초다. 혹은 4월 말이다. 이렇게 딱 이제 못을 박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독감 백신처럼 대량 접종 가능하도록 하겠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동네 병원에서 대량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손에 쥐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동네 병원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풀수조차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에서, 동네 병원 의원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도록 해서 일반 시민들이 바로 동네에 가서 백신 접종을 맞도록 하겠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정부에서 예정되어 있는 접종 대상의 신청자에 한해서만 접종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미접종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신청받아가지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트에 접종하고 영국에서 약국에서 접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 병원에서 노도나도 접종하는 모습들이 외신에 비춰지도록 하겠다. 이걸 약속을 하고 이걸 실천을 해야 상반기에 1,100만 명,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산수를 좀 더 해보면 70일 동안 1,050만 명은 절대 못 맞힐 것이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선 지금 속도대로라면 몇 년이 걸릴까요? 이제 어떤 데서는 3년 6개월 걸리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6년 정도 걸릴 거다 이런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된다고 해도 11월 말까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사정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정 때문에 백신 수급이 안 되니까 더 우리가 스텝이 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선 하나가 백신 수급과 관련한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없는 백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있는 백신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백신은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우리도 혈전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남들도 혈전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 안동 공장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협상만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시에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강 기자께서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노바백스 백신이 있기 때문에 노바백스 백신도 지금부터 과단성 있게 밀어붙여가지고 그 백신을 확보를 해두는 거예요. 이런 전략으로 가야 우리가 11월 말까지 우리가 원하는 일정대로 갈 수 있지, 그러지 않고 계속 화이자 모더나 타령만 하게 되면 만일에 미국에서 생산된 것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외국으로 반출이 안 될 거고, 부스트 백신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이나 못 나올 거고, 우리가 그들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가 생산 공장이 되지 않는 한에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백신들은 불투명성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옵션으로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에 대해서 확실히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에 기반해서
일정대로 순서를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게 이 대목에서 이제 한 가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국민의힘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한 적이 없어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화이자 모더나 타령만 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으면. 근데 국민의힘 절대 못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는 지금 이미 떠나간 배예요. 이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화이자 모더나는 미국이 손에 딱 쥐고 있는 한은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옵션들 중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걸 정부에 요구를 해야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하반기 노바백스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뭔지 노바백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타령 그만하고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정부를 압박하고 하반기에는 노바백스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압박을 해야 그게 생산성이 있는 비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는 떠나간 배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강 기자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 절반이 백신 1차 접종을 끝냈는데 이걸 뭐 3번 맞을지에 대한 논의를 또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3번 접종이 기정사실화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굉장히 유력한 인사들이 계속 백신 3번째, 그러니까 부스터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사정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거의 전 국민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일어났는데도 미국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면서 여전히 통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통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에는 이미 확진자가 많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변이 바이러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스터 백신이 확실히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미국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받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 총리가 화이자 백신 CEO와 통화를 하면서 적당한 화이자 백신의 분량을 약속을 받았다 이러는데 저는 전혀 믿지 않거든요. 왜 믿지 않느냐 하면은 이전에 계약한 물량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정상이 통화를 해서 확답을 받았다. 이거 들어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통령께서 모더나 CEO와 통화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모더나 백신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나라 상황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CEO가 약속을 해도 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백신에 접근해야 되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손에 있는 백신으로 우리는 접종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또 정부가 8월부터는 국내에서 대량 생산되는 백신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답답한 행보죠. 왜냐하면은 그 어떤 제약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 국내 제약사 중에 한 곳이 뭐 저는 이제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국내 제약사 중에 한 곳이 이제 외국의 제약사 이제 모더나 같습니다. 이제 모더나와 위탁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더나에서 흘러들어갔는지 아마도 국내 제약사겠죠. 국내 제약사에서 모더나와 이렇게 위탁 생산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정부에 이제 인지를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그걸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제약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 단계에 있는데 그게 정부에 의해서 이제 오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는 철렁하고 있고 근데 또 일반 시민들은 어느 기업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능성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그런 기업들 주가만 출렁이고 있고 지금 빈수레만 지금 요란한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이게 성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뚜껑을 열기 전에는 좀 확신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8월부터 백신이 대량 생산되는지조차 아직은 뭐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럼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대로 우리가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번 겨울은 어떻게 나야 하는 겁니까? 이번 겨울은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상황이 예전보다 어렵잖아요. 이번 겨울에 우리가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이번 겨울은 예전 겨울보다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점에서 걱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못다 나눈 얘기는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